너 때문에 엄마가 화나서 이렇게 됐잖아.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원래대로 지원해주세요. 저희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아요. 그렇게 싹싹 빈다고 내가 마음이 바뀔 것 같아? 손주 학원비만 학원으로 직접 보낼 테니 너네 생활은 알아서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아들 취직도 시켜주고 지금까지 생활비도 지원해주는데 며느리가 사연자님을 우습게 봤다고 하네요. 며느리의 홀대로 인해 생활비 지원을 끊고 손주 학원비만 보내주니 그때부터 싹싹 빌고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분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들어보시고 사연자님께 응원의 메시지 혹은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학도 좋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취직할 때가 되었을 때 저는 아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아들을 좋은 회사에 취직시켰죠. 그때만 해도 제 아들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첫 출근을 하던 날, 그 밝은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엄마, 저 오늘 첫 출근이에요. 정말 떨려요. 잘할 수 있을 거야. 항상 너를 믿어왔잖니. 감사합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날 아침 아들이 회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잘 어울리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맛있는 음식이네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하고 예쁘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웃고 떠들던 그날들이 참 그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그 불만이 커지면서 우리 가족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서 환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녀는 항상 웃음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말투도 날카로웠습니다. 비가 내리는 흐린 오후, 집안은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할 때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제 저희도 자립해야 하지 않겠어요?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녀의 말은 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을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며느리는 저를 우습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태도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시작되자 아들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누워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안의 공기가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햇살이 밝게 내리쬐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아들,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엄마, 그냥 다 힘들어요. 회사 일도, 집안 일도. 그래도 너가 잘 견뎌야지. 가족을 위해서라도. 알겠어요, 엄마. 근데 너무 지쳐요. 아들의 무기력함은 저를 더욱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서 힘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며느리와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녀와의 싸움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계속된 말다툼 속에서 서로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너희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희도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너희 방식대로가 아니라 네 방식대로겠지. 너는 네 남편, 내 아들의 모습이 안 보이냐? 그만하세요. 더 이상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그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도는 그녀의 차가운 말들 때문이었죠. 며느리와의 말다툼이 잦아지면서 저는 큰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가득히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렇게는 못 살아. 단호한 결심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아들 생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취급을 받으며 지금처럼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마음을 굳히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아들,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살아야 하지 않겠니? 며느리도 그걸 원하고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야. 다만 엄마도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낼 수가 없어. 아들은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정말 옳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평생을 도와주던 지원을 끊는 것은 제게도 마음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조용한 집 안에서 저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시간이야. 더 이상 내가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에 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닌가 생각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우습게 아는 며느리에게 내 돈이 들어가는 걸 참을 수 없었죠. 며느리는 생활비 지원이 끊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에 찬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문을 세차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날이었고 습한 공기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생활비를 끊으셨다면서요?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하던 거 아니었니? 여의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한 거야. 자립이라니요. 갑자기 이렇게 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봐. 너희가 원한 게 그런 거잖아. 정말 무책임하시네요.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내가 무책임하다고? 내가 내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 그녀의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저는 그녀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분노에 찬 채로 방을 나갔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대화 없이 각자 방에 틀어박혀 있는 모습이 점점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도 아무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서로의 눈을 피하며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없었어요. 그래, 밥 더 먹을래? 아니요, 됐어요. 대화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의 존재를 피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각자의 공간에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만큼은 저희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끊을 때마저 손주의 학원비만큼은 끊지 않고 직접 학원에 보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손주와 함께 학원에 갔을 때 기분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왜 요즘 엄마랑 아빠가 자꾸 싸워요? 그냥 어른들이 다투는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면 돼. 네. 할머니, 저 공부 열심히 할게요. 학원 앞에서 손주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이에게만큼은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손주와 함께 학원에 들어가면서 저희 마음은 조금이나마 평온해졌습니다. 아들이 자립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 것은 정말 기뻤습니다. 그는 회사를 더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고 업무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엄마, 저 오늘 프로젝트가 잘 끝나서 기분이 좋아요. 정말 잘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엄마는 항상 자랑스러워. 감사합니다. 엄마, 더 열심히 할게요.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내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협력하며 성장하는 아들의 모습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더 적극적으로 도왔고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요리할 때마다 그녀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을 준비할게요. 좀 쉬세요. 그래, 고맙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 정말 힘이 나. 어머니께 항상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죠.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그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점차 가족의 분위기는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하는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그 시간들은 우리 가족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정말 맛있어요. 엄마, 그래? 며느리가 열심히 준비했지. 모두가 함께 모여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가족 모두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갈등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면서 저는 그녀에게 조언을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날씨는 따뜻하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다시 잘 지내고 싶구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했어요. 다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래. 우리 서로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예전처럼 자주 이야기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지내보자. 네, 어머니,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해 요리를 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부엌에서 그녀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녀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정말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 해주니 정말 기뻐. 제가 예전엔 많이 부족했어요. 이제는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은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 오니까 정말 좋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였어요. 그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다들 잘 지내자. 우리 가족이니까. 여행을 하며 느꼈던 그 행복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현재 생활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을 했고 며느리는 집안일을 더욱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손주는 학원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집안은 다시 화목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집안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고 커피 향이 진동합니다. 엄마, 오늘 아침 식사는 제가 준비할게요. 그래, 이제 너도 집안일도 할 줄 아는구나.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같은 갈등을 겪지 않도록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일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손을 잡고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저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진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가족 간의 이해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쓰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해결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저는 올바른 판단으로 아들 부부의 정신을 차리게 만드신 사연자분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가족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도 할머니께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